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목 그대로 영어 문장은 왜 꼭 5형식일까 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도 영어 공부하고 계시니까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실까요? 영어 문장이 왜 꼭 5형식이지? 6형식, 7형식, 8형식, 9형식, 10형식 이런 거는 없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많은 영어 문장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영어 문장이 어떻게 딱 5개의 종류로 모두가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지? 라는 이런 의문 가져본 적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네, 정말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진짜 영어 공부를 깊이 있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 같고요. 그래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면 이번 영상 조금은 생뚱맞은 영상일 수도 있는데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문장이 왜 꼭 5개인가는 사실은 여기 그림에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수학적으로 4개만 가능한 거예요. 원래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은 5개도 될 수가 없어요. 딱 4개밖에 될 수가 없어요. 4가지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어 문장의 종류는 기본적으로는 4가지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5형식이라고 하는데 왜 또 4가지라는 거야? 이렇게 또 생뚱맞은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기본 문장 패턴은 4가지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살펴봅니다. 네,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주어라는 요소, 동사라는 요소, 목적어라는 요소, 보어라는 요소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4가지가 언제나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필수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필수 요소, 문장을 만드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 반드시 언제나 있어야 되는 요소, 그게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바로 주어와 동사이죠. 주어는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종의 액터라고 볼 수 있어요. 행위를 하는 행위자이죠. 그러니까 행위자가 없는데 어떤 동사는 또 액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행위자가 없는데 액션이 있을 수가 없고요. 행위자는 있는데 액션이 없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영어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먼저 가장 필수적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요소가 바로 뭐냐면 주어와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가지를 가지고 만약에 문장을 해석을 해본다면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주어에 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동사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어 문장의 가장 기본 틀인 거죠. 명사가 동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4가지 요소 중에서 우선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주어와 동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주어 동사는 언제나 있어야 되는 요소라는 거죠. 4가지 중에서. 그러면은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는 바로 목적어와 보어인데 그러면은 이 목적어와 보어는 언제 오고 안 오고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될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선은 수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반드시 2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했고 목적어와 목적 보어는 반드시 와야 되는 요소는 아니다 그랬으니 둘 다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종류가 있겠구나. 그리고 거꾸로 반대로 둘 다 목적어와 보어 둘 다 있는 요소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수학적으로. 또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목적어는 없지만은 보어가 있는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목적어는 있지만 보어가 없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장 문장의 기본적인 패턴이 바로 네 가지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주어와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있어야 되는 요소죠. 두 가지는. 그런데 목적어와 부어 둘 다가 없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둘 다 있는 경우 있을 수 있고 보어만 있는 경우 있을 수 있고 목적어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 패턴은 네 가지라는 거예요. 네 가지밖에 있을 수 없다. 영어 문장 형식은 5개다 그랬는데 왜 또 4개라는 겁니까? 따질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 기본적인 문장 패턴, 그것은 4가지다라고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 변형된 패턴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요 세 번째 있는 요 삼형식이죠.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요 세 번째 요 형식에서 변형된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이 목적어에서 2개가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이런 개념이죠.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그러는데 주어가 동사해준다, 목적어를 뭐뭐에게라는 이런 간접 목적어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는 동일한 거고요. 요 사이에 요 간접 목적어가 하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변형된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험에 종종 이런 게 나옵니다. 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었을 때 적절한 것을 골라보시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의미지만 사형식을 빌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삼형식을 빌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형식과 삼형식은 형제지간인 그런 문장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왜 문장은 5개의 형식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조건 하고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요. 생각을 해보면은 문장 형식은 왜 5개밖에 없지? 그랬을 때 여기 주어 동사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요소인데 목적어와 보어 자리에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처럼 다시 한번 해보면 모두 없는 유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두 있는 유형, 목적어와 보어가 있는 유형이 있을 수 있고 보어만 있거나 목적어만 있는 이런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패턴 4가지와 여기 세 번째 있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로 되어 있는 이 패턴을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여기에다가 뭐뭐에게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가 들어간 그런 형제지간인 이러한 문장 패턴, 변형 문장 패턴이 1개가 더 추가가 되어서 모두 5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 형식은 기본적으로 5개 이렇게 딱 머릿속에 먼저 넣어 두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한 가지 더 정리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 주어와 동사는 필수적이라고 하니 그러면 언제나 따라다닐 것이다. 그걸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어떨 때 목적어와 목적어와 보어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가 있지? 어떤 상황에서? 요 두 친구가 그냥 자기가 가고 싶으면 맘대로 들어가고 빠지고 싶으면 빠질 수 있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결정하나? 그럼 이게 가장 또 핵심인데요. 이 동사 자리에 있는 이 동사라는 요 녀석이 요 뒤에 누가 올지 안 올지를 요 동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파티로 말하면은 이 동사는 일종의 파티 주체자인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는
올 필요 없어. 너는 요번에 안 와도 되겠다. 너는 요번에 꼭 와야 되겠다. 너가 와야 돼. 너네 둘 다 와야 돼. 이거를 이 동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동사가 어떤 성격의 동사인가에 따라서 주어 동사로 끝날 수도 있고 주어 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주어 동사의 보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주어 동사의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주어 동사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무엇이니? 그러면 바로 이 두 번째 있는 동사라는 요소인 거예요. 동사라는 요소가 이 문장 패턴을 결정하는 거죠. 동사가 어떤 동사인가에 따라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 패턴이다 그랬는데 그 뒤에 뭔가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일형식이지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없어도 되는 부가적으로 뭔가 의미를 보충해줘서 의미를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문장의 구성 성분인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보어와는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가 무엇일까요? on이라든지 at이라든지 with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다가 명사가 더해진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보통은 아닌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사구 형태를 띄어서 문장 성분은 아니다라고 기억해 주고요. 간혹은 요게 형용사구가 되어서 문장의 필수 요소가 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는데 우선은 오늘은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셨을까요? 영어 문장이 왜 꼭 5개야? 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셨죠?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바탕으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뒤에 있는 요소가 이 동사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다는 것을 예문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바꾸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4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 변형된 형태가 한 개 생겼다라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it comes 그것이 온다 그 말이네요. 그것이 온다. 그럼 이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온다.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니까 명사가 동사한다. 아까 해석할 때처럼요. 그러면 명사가 동사한다라는 걸로 끝난 거예요. 여기는 here라는 거는 부사어기 때문에 사실상 없어도 되는 말이죠. 부사어기 때문에요. 그러면 바로 주어와 동사로 된 일형식 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It is. 그것은 무슨 상태에 있다라는 건데 명사는 무슨 상태에 있다. 이것만 가지고 말이 되지 않죠. 바로 이 동사만으로 동사에 따라서 그 뒤에 어떤 요소, 필수 요소가 와야 되는지 오지 않아도 되는지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지 형용사를 필요로 하는 문장이죠. 바로 보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이네요. 여기 있는 이런 상태 동사는 주로 이와 같은 형용사나 명사를 비로소 보어 자리에 안치시킴으로써 문장을 의미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상태에 있는데 무슨 상태일까요? 검정인 상태에 있다. 정확한 의미는 그건데요. 간략하게는 우리가 보통은 그것은 검정이야 라고 보통 말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그것은 무슨 상태에 있다. 비동사의 의미는 원래 그런 뜻이죠. 무슨 상태에 있는데 무슨 상태일까요? 검정인 상태. 맞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왔는데 이 동사만으로 의미를 완전하게 구현할 수 없는 동사이므로 여기에 너는 요번에는 보어 너가 와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 동사가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 동사에 의해서 요게 결정이 됐다는 거. 이 형식 문장이 되겠고요. 세 번째, I bought a car. 내가 샀다. 근데 무엇을 사야 될까요?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가 동사한다. 이것만으로 문장이 완전하게 의미가 구성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내가 샀다잖아요. 내가 구매했다. 그러면은 구매한 어떤 대상물이 있지 않으면 구매했다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겠죠. 네, 무엇을 샀을까요? 맞아요. 자동차를 샀다는 거네요. 여기 있는 이 it가 결국은 모두 다 이렇게 car로 전환을 해보면 딱 의미가 들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내가 샀다. 명사가 동사했다. 명사가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한다. 이것만으로 의미가 완전하게 구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이 됐네요. 그러면은 주어와 동사. 요번에는 너가 목적어가 좀 와줘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이런 동사 성격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와 있어서 이런 문장은 이제 3형식 문장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 기본 패턴을 살펴보면요. 그것은 it gives me safety. 그것이 준다 그랬네요. 그것이 준다. 이게 뭐뭐를 해주다라는 동사가 나오면은 무엇에게 무엇을 해주다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수요동사라 그랬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수요동사가 왔기 때문에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그것이 준다는 건데 무엇을 줄까요? 안전을 준다는 거예요. 안전을. 근데 누구에게? 나에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간접 목적어도 필요해. 그리고 직접 목적어도 필요해. 뭐뭐에게 주는지가 필요해. 무엇을 주는지 요게 두 가지가 필요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때 it gives 그것이 준다 나에게 안전을 이렇게 그것이 가져다 준다 나에게 안전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주어와 동사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로 된 이렇게 사형식 문장이 되겠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형식과 삼형식은 사실상 형제지간인 문장이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보시오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삼형식으로 전환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렇게 그것이 명사가 동사한다. 그것이 해준다는 건데 그것이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줄까요? 이게 더 중요할 때가 있죠. 그것이 주는데 안전을 줘. 그렇게 이 안전을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써주고 그런데 누구에게? to me, 나에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to가 없으면은요 무슨 뜻이 되냐면 그것이 준다. A에게 B를 준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준다. 안전에게 나를 준다. 이렇게 되겠죠. 안전에게 나를 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이렇게 부사구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부사구가 되니까 결국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이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사형식 문장이었는데 동일한 의미의 사형식이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패턴과 이렇게 변형된 형태의 그런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것은 만든다라는 건데 그것이 만든다. 나를 안전한 상태로 그것이 만들어준다. 나를 안전한 상태로 네, 안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뭐를 해주는데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목적 보어로 된 그런 문장의 오형식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모두가 주어가 동사한다. 명사가 동사한다. 그 동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동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뒤에 어떠한 요소가 꼭 와야 되는지, 그런데 아무것도 오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 다시 한번 이해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